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이런 데서는 4월에 발표한 거긴 하지만요 1년 반 만에 뭐 3,000달러를 간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어쨌든 공신력 있는 기관이잖아요. 거기서 3,000달러라고 했으니 아직 올라갈 여지가 충분히, 그러니까 2,000달러 선에서 지금 3,000달러면 50%더 오를 수 있다는 거니까 그냥 우리 욕심 부리지 말고 한 20-30%만 이게 어디야. 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의 돈 새는 구멍을 막아드리고 재테크 상식을 올려드리는 얼추 5분 돈구멍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금, 플렉, 금입니다. 소장님, 요즘 뭐 상황이 좀 그렇다 보니까 금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아, 네. 네, 그래가지고 금에 대해서 좀 해보려고 해요. 네. 그러면 금값 얼마나 올랐어요? 많이 올랐습니까? 연초, 그러니까 1월 1일 이후로 해서 오른 거 보면 거의 30%가 올랐어요. 이제 국제금 시세를 일단 기준으로 합니다. 국내 금 시세랑 크게 차이는 없지만 일단 국제금 시세 1트로이온스당 1962달러. 요거 이제 촬영일 기준 7월 말일 기준이긴 한데 이게 그 참고적으로 알아두고, 여기 금에 대한 상식, 우리가 금 하면은 국제 금 시세를 일단 얘기를 해요 먼저. 근데 뭐 온스 얘기를 하지만 사실 잘 따져보면 금은 트로이온스 혹은 트레이온스라고 부르는 온스 단위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온스 단위는 1온스에 35g인가 이런데 트로이온스는 1온스당 31.0 몇 하여튼 그래요. 단위가 조금 다르다. 이건 1g당이나 혹은 한 돈 이런 단위는 아니라는 거. 한 31g 정도 넘는 금값이 1962달러,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최고치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게 1월 1일 이후로 해서 한 30% 가까이 오른 가격이다.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근데 주식은 뭐 그거보다 더 오르지 않았냐. 근데 그건 이제 우리가 코스피 바닥 오래 찍었잖아요. 이 전염병 때문에. 바닥을 찍고 올라왔을 때 대비하면 주식시장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게 아니라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이 오른 게 뭐냐? 그러면 아파트도 올랐지만은 금값도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올랐다. 금이 오른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좋은 질문이 좋아요. 질문이 왜 좋냐면 금이 오른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모든 게 아파트든 금이든 뭐 주식시장이든 오르고 나서 다들 판단을 해요. 이게 왜 올랐냐. 가격이 오르는 건 왜 오르는 거냐면 많이 사기 때문입니다. 많이 샀는데 그럼 사람들이 이걸 왜 샀느냐. 그걸 이제 사실은 나중에 가서 따져보는 거죠. 그게 맞는 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금값이 왜 과거보다 이렇게 많이 올랐냐. 1번 손에 꼽히는 이유가 하나가 유동성. 어려운 말로 유동성이라고 하는데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다. 사상 최고치로 전 세계적으로 이 감염병으로 침체된 경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풀었죠. 모든 나라들이 많이 시중에 돈이 풀리다 보니까 이게 돈이 풀렸다라는 건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따로 우리 공부해 보고요. 돈이 막 시중에 넘쳐나다 보니까 그 유동자금들이 어딘가에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많은 곳 주식시장에도 많이 들어갔지만 금에도 많이 몰렸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또 하나 시너지 효과를 내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과거에도 돈이 많이 풀린 적은 있었지만 뭐 그래서 금값이 올라간 적도 있었지만, 자, 금이 선호되는 이유는 뭐 1번 안전자산이라고 하잖아요.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개인이 투자할 땐 안전자산 아니에요 절대.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그런 건 뭐냐면 뭐 미국 달러나 아니면 뭐 일본의 엔화나 금 이런 것처럼 전쟁이 나도 그 가치는 보존받는 거. 그래서 이제 또 안전자산을 꼽히는 것들이 미국이나 아니면 독일 같은 나라에서 발행한 국채, 그러니까 나라에서 돈 좀 빌려주세요 해가지고 발행한 딱지, 이게 국채잖아요.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 이걸 국채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되게 안전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금이 다른 안전자산에 비해서 조금 더 과거에 비해서 매력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 국채나 독일 국채들 갖고 있으면 이자를 주잖아요. 근데 금은 갖고 있으면 이자 줘요? 안 줘요. 배당 줘요? 안 줘요. 그냥 가지고 있는 걸로 기분 좋은 거 끝이에요. 그런데 과거엔 그래서 금의 그런 매력이 채권에 비해서 조금 덜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미국 국채나 독일 국채나 뭐 이런 것들 보면 심지어 이제 독일 국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마이너스 금리, 즉 갖고 있으면 원금보다 못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해요. 오히려 내가 만약에 1억을 국채를 샀다 그러면 이게 만기가 됐을 때는 원금보다 미친 상황. 이건 또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채권 공부할 때. 그래서 상대적인 매력이 올라간 거죠. 금을 갖고 있어도 뭐 이자나 배당 이런 거 안 줘도 얘는 뜯기지는 않아. 최소한.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금에 대한 매력이 상대적으로 올라갔다. 이래서 조금 덩달아 오르는 게 또 하나 있죠? 은? 아니? 은도 올랐어요. 은도 올랐는데 금, 은 말고 이제 좀 생뚱맞은 거. 코인. 비트코인. 무슨 안전자산이야. 그러니까 그게 되게 웃기게 생뚱맞게 이것도 같이 오르긴 했는데 이것도 뭐 다음 시간에 보기도 하고, 어쨌든 오늘 금 얘기니까 금이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오를 수 있는 환경이 많이 조성이 됐다.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값도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얘가 지금 최고점을 찍었으면 계속 찍고 지금 금을
사도 되는 시점이에요? 이거는 제가 점쟁이가 아닌 이상 점쟁이라고 해도 못 맞추죠.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의 판단을 맡길게요. 여러 가지 공부를 해보고 기사도 읽어보고 뉴스도 읽어보고 많이 읽어보셔야 되는데 투자의 결정은 결국은 내가 어떤 논리에 조금 더 설득을 당하느냐니까. 이게 더 그럴듯해. 그래, 금값은 더 많이 올라가겠다 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모든 실물 자산 다 비쌉니다. 금도 비싸지만은 금 아닌 다른 이제 원자재들 예를 들어 구리라든가 이런 것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원유도 많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 보면 주식도 어때요? 많이 비싸죠. 모든 실물 자산의 가격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모든 투자 자산의 가격들이 이렇게 많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하죠. 어디에 들어갈까? 어디가 더 오를까? 어디가 덜 떨어질까? 그런데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주식시장은 아무래도 지금 조금 불안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감염병 사태가 실물 경기에 영향을 미친 거에 비해서는 주가가 지금 많이 올라와 있죠. 그 타격이 반영도 안 돼 있는데, 그리고 내년에 경제 성장률 전망치 보면 우리나라 마이너스지만 우리나라가 그나마 OECD 회원국 중에서 제일 덜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실제로 타격은 내년에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어때요?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죠. 부담스러운 가격들이 많이 형성돼 있는데 금값은 그에 비해서 만약에 그런 주식시장이 꼬꾸라지거나 실물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됐을 때는 오히려 빛을 발하는 게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투자를 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한 거지만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이런 데서는 4월에 발표한 거긴 하지만요. 1년 반 만에 $3,000를 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말을 다 믿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공신력 있는 기관이잖아요. 거기서 $3,000라고 했으니 아직 올라갈 여지가 충분히, 그러니까 $2,000 선에서 지금 $3,000면 50% 더 오를 수 있다는 거니까 그냥 우리 욕심 부리지 말고 한 20-30%만 이게 어디야. 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투자 자산 중에서도 금 몰빵하시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많이 가격은 올랐으나 그래도 한 1-2년 정도는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겠다라고 보는 게 제 생각입니다. 금 투자하는 돈들은 전부 몰빵하지 말고 자기가 투자할 수 있는 돈에서 일부분을 장기로 가져가자, 이런 말씀이시죠? 그쵸. 장기라고 하면은 사람마다 그 편차는 달라요. 석 달을 장기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3년을 장기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단타 치는 사람들에 비해서 오늘 사가지고 내일 팔고 이런 사람들 많으니까. 하지만 우리 목표 수익률 먼저 정해놓자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3,000 간다고 해가지고 난 50% 수익 낼 거야 라고 하는 것보다는 요즘 같은 예적금 금리에 10%만 수익 나도 어디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전체 자산 중에서 요 정도는 조금 더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한 10%, 20% 조금 넣어놓고, 그리고 다른 것들을 분산하되 요런 시장이 지금 형성되어 있다 정도. 그리고 장기 투자라고 한다면 그건 이제 개인마다 얼마만큼의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절대로 금은 안전자산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안전자산이라고 한다면 우리 개인들의 투자자 입장에서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선 예적금 말고는 안전자산 없어요. 그러니까 안전자산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야 될 건 뭐냐면 우리끼리의 용어로는 원금 손실의 위험이 없는 것. 근데 금은 오늘 사도 내일 떨어질 수 있고 모레도 떨어질 수 있고 하필이면 지금 꼭지일 수도 있어요. 꼭지일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거는 안전자산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그냥 전체적인 세계 경제 이런 걸로 봤을 때 핵폭발이 일어나고 지구가 멸망해도 나중에 가서 이걸로 빵 하나 바꿔 먹을 수 있는 그런 거의 입장에서 안전자산이지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수단. 근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언제나 바뀌니까 오히려 주식보다도 널뛰게 하는 게 금일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변동 요인도 있고요. 그래서 적절하게 투자를 하셔라 말씀드리고 싶네요. 일단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가장 안 좋은 거, 가서 금 사는 거. 실물, 금가락지, 금반지. 이게 왜 안 좋냐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